일본인 학생이 교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한 이 학생은 기세등등하며 강의실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지만 어쩐지 친구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목소리를 더 높이면서 점차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대학생 제니라고 합니다. 대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저는 같은 반에서 한국인 경준과 일본인 미나토의 미묘한 기싸움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꽤 흥미진진한 느낌이 들어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네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수업이 시작되었고 교수님께서 강의를 진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두 사람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먼저 경준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그는 항상 밝고 활발한 성격을 가진 친구였습니다.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말도 잘해서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죠. 반면 미나토는 조용하고 신중한 타입이었습니다. 그는 수업 중 발언할 때마다 차분하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며 특히 논리적인 사고로 교수님과의 대화에서도 항상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업이 진행되면서 경준은 재미있는 농담을 하며 분위기를 이끌어갔습니다. 그의 유머에 반 친구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저는 그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미나토 씨가 경준의 농담에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었지만 눈빛에서는 약간의 불쾌함이 느껴졌습니다. 이후 경준이 수업 중에 다른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미나토 씨가 즉시 손을 들어 대답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경준은 그를 빤히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미나토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대답하더라고요. 마치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경준도 그런 언쟁이 몇 번 오가자 더 이상 웃음기를 머금지 못하고 얼굴에 미세한 찡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과 저는 다 같이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경준도 함께였죠. 우리는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고 그 분위기는 아주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러나 미나토는 조금 떨어져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가 주변의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모습에서 저는 그가 어떤 마음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경준이 미나토에게 장난스럽게 다가가서 미나토, 너도 오늘 발표 잘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경준의 말은 겉보기에는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말투에는 은근한 도발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미나토는 잠시 놀란 듯이 고개를 들었고 고마워. 그런데 너는 유머가 너무 과한 것 같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저는 두 사람의 미묘한 기싸움이 흥미로웠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한 발짝 물러서지 않으려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업이 진행될수록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며 조금씩 경쟁하는 듯한 모습이 자주 나타났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기싸움은 일상적인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준은 가끔씩 미나토를 놀리거나 그의 의견에 대해 농담을 던지곤 했습니다. 미나토는 그런 경준에게 반응하며 가벼운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친구들은 그 둘의 관계를 지켜보며 웃음을 참지 못했지만 저는 그 안에 흐르는 긴장감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두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시작되었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내막에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역사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인 관계에 대해 깊이 있게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두 나라가 이웃 국가라는 사실만 알고 있었고 각자의 문화와 전통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이해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나라 사이의 복잡한 역사적 배경과 그로 인한 갈등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나토는 일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고향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일본의 전통 행사나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즐거웠지만 점차적으로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적 갈등에 대한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수업 중 역사적 주제로 토론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제강점기와 같은 아픈 역사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이 겪었던 고통, 강제로 노동에 동원되었던 사건들,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긴 상처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고 미나토는 제가 하는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있었고 그가 느끼는 감정이 복잡하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서로 다른 시각에서 과거를 바라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실감했습니다. 저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두 나라의 역사적인 악연의 시작은 16세기 중반 조선이 안정된 왕조로서 문화를 꽃피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1592년 일본은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 상륙합니다. 이는 조선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었으며 처음에는 빠른 속도로 수도 한양에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일본군은 전투 기술과 무기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 이는 조선의 군대가 쉽게 무너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은 전쟁의 혼란 속에서 삶의 터전을 잃고 가족과 친구를 잃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일본군의 진격이 계속되자 조선은 이에 대한 저항을 결의하고 여러 지역에서 의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민중의 저항과 함께 이순신 장군의 해전에서의 승리는 일본군의 전진을 저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7년 동안 지속되었고 결국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이 따랐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 시기는 한국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로 기록됩니다.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로 삼은 후 강제적인 통치와 함께 경제적인 약탈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자원을 착취하고 농민들에게는 높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억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한국어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어 교육을 강제하는 한편 전통 문화와 관습을 없애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탄압은 한국인들에게 큰 상실감을 안겼고 그들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행위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은 강제 노동을 통해 많은 한국인들을 착취했습니다. 특히 전쟁이 진행되면서 일본은 전선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의 인력을 동원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장이나 군수산업에 강제로 동원되었고 이로 인해 한국 사회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일본군의 위안부 문제는 이 시기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많은 한국 여성들이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성적 착취를 당했습니다. 이 문제는 전후에도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한국 사회의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일본의 식민지 통치는 끝났지만 그로 인해 한국이 겪었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명확한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았고 이는 한국 사회에서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이러한 두 나라의 역사적 관계를 알고 난 후 경준의 입장을 좀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나토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가진 일본 문화에 대한 우월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중 미나토는 자신의 경험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자랑스럽게 말하며 일본에서는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알아요?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주변 친구들은 갸우뚱하며 그의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 이야기가 흥미롭다고 생각했지만 점차 그 안에 깔린 우월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조별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미나토는 자연스럽게 리더 역할을 맡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많은 리더십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따라오면 좋겠어요. 라는 그의 말은 무언가 권위적인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와 다른 친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미소 지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미나토는 자주 일본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음식은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한국 음식도 좋지만 일본 음식은 더 섬세하고 맛있어요. 라고 말할 때면 저는 마음속에서 왜 꼭 비교해야 하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 중에서도 일본의 전통이나 관습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나아. 라고 덧붙일 때면 그저 문화적 차이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나토는 일본의 경제적 성과를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 중 하나예요. 우리의 기술력과 제조업은 정말 뛰어나죠. 일본 제품은 항상 최고의 품질을 자랑해요. 라고 말하는 글을 들으면서 저는 그의 자부심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갔지만 그와 동시에 일본의 경제적 우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같아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수업 중에 교수님이 경제 관련 주제를 다루었을 때 미나토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일본의 경제에 대한 장점들을 나열했습니다. 일본은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 선두주자예요. 자동차 산업이나 전자기기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뛰어난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교수님은 과거 일본이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끼친 영향을 강조하셨습니다. 일본의 근대사에서 제국주의적 행동은 매우 중요한 논의 주제입니다. 특히 20세기 초에 일어난 한국의 식민지 경험은 한국 사회와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나토는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약간 불편해 보였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발전해온 것만 강조하면 좋지 않을까요? 라는 그의 반응에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교수님은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는 것이 발전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저에게도 깊이 와닿았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일본의 식민지 통치가 한국에 끼친 영향을 설명하셨습니다. 일본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한국인들이 고통을 겪었고 그로 인해 문화적 정체성도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미나토 씨가 역사적 과오를 외면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처를 덮으려는 시도처럼 보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나토는 그 뒤에도 교수님의 말씀에 대해 반박하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일본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아시아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수님은 그에 대해 그러한 노력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잘못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바탕으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한국은 오랜 세월 동안 외세의 침략과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일본의 식민지 시절은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고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에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공감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의 역사적 아픔을 단순히 과거의 일로 치부하지 않고 현재에도 이어지는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은 한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강한 민족입니다. 역사적 고난을 겪으면서도 끈질기게 발전해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화와 경제를 갖춘 나라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교수님의 시각이 너무나도 고맙고 자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미나토 씨가 일본의 우월성을 주장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와 대화할 때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홀히 여기려는 태도에 가슴이 아팠는데 교수님의 발언은 그런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듯 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의 문화는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K-드라마, K-팝 등은 이제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이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례를 들며 그 과정에서 한국인의 강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잊지 않고 그 아픔을 통해 더욱 강해진 민족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이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은 건 그들이 힘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배려하고 양보하는 한국인의 민족성이 발현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라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수업이 끝난 후 미나토는 일본의 역사에 대해 한국의 입장에서 조금씩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학기가 끝날 무렵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조금씩 깊게 하게 되었습니다. 경준은 미나토 씨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미나토 씨도 경준의 유머 감각을 조금은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며 두 사람의 기싸움은 결국 우정으로 발전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미묘한 기싸움을 통해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지를 배웠습니다. 경준과 미나토 씨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인사이트를 주었고 앞으로의 대인 관계에서도 배려와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